9월 8일 수요일 대놀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제15회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각각 내년 1월 6일과 20일 서울 광남고등학교에서 치러질 전망입니다. 취업수련고시위원회는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시험 일정을 공유했습니다. 일선 치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내원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당수의 종사자들이 2차 백신 접종을 마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내원할 경우 방역당국이 자가격리, 휴원 등 기존과 동일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세치대 이재훈 교수 및 생명공학과 이상규 교수 연구팀이 부작용과 합병증을 줄이고 임플란트 주위염을 치료할 수 있는 실마리를 규명해 화제입니다. 이 교수는 통증을 유발하지 않고 합병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치과에서 원장 및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방문 기록지에 낙서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폭행과 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산대 치과병원 연구팀이 스포츠 구강암 감면 손상을 주제로 5년간 구강외과에서 치료받은 517명의 환자를 분석한 결과 10대 이하가 51.1%로 가장 많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논문을 JOMS에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합니다. 이번에 공표된 거짓 청구 요양기관은 11개 기관으로 의원과 치과의원 각 4개소, 한의원 2개소, 약국 1개소 등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96조 9,377억 원을 확정했으나 공공병원 확충 예산은 없고 건강보험 강화 예산은 미미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의료상업화 예산은 두드러졌다는 지적입니다. 의사와 변호사 등 직능단체와 온라인 중개업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업체 서비스를 합법으로 판단함에 따라 갈등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앞서 대한변협은 온라인 법률 중개업체 로톡의 서비스가 불법 유인 알선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보고 퇴출을 고수해왔습니다. 치과 개원가의 오랜 난제인 보조인력 부인난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치과의사협회 보건정책위원회가 치과의사 1,64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31.7%가 치과위생사를, 39.4%가 덴탈 어시스턴트를 구인 중이라며 구인난을 호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술 시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외과를 중심으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한외과학회 등 외과계 5개 학회는 수술 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반대하는 공동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재허가 대상 16개 품목 중 15개 품목이 재허가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첨단 재생 의료 및 바이오 의약품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첨단 바이오 의약품은 재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및 국립대병원 중 한 곳이 지방의료원을 공동 신설할 경우 연평균 497억 원씩 5년간 총 2,383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비용 추계서를 공개했습니다. 대놀뉴스는 치과인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경조사, 인사동정, 봉사활동, 각종 행사 소식 등 치과계에 공유할 어떤 소식도 좋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이나 전화로 제보해 주시면 대놀뉴스에 반영 가능하고 우수 제보자에겐 소정의 상품도 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놀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